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끊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일명 선세금 계산서라 하죠. 받은 대가 범위 내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말씀드리면 이 선수금 받은 거는요 10월 5일이고 공급 시기는요 10월 20일이라 하면 미리 돈을 먼저 받고 이때 매출했다고 하면 돈을 받았다면 이날은 뭡니까? 그죠? 이날이 뭐야? 우리가 뭐 공급 시기로 뭘로 보는 거야? 간주해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법률상 거래를 이때 있죠. 돈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연월일로 해야 되지 공급연월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이 공급연월은 이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연월이 아니고 뭐야? 뭡니까? 예,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도해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시기 후 특례 규정은 뭐냐면요. 우리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 세 가지의 경우인데요. 그게 뭐냐면 월거래 관해 월거래하고 계약기간 세금계산서의 그죠 차고 세금계산서의 차고 확인분 여기 세 가지의 경우에 있죠. 확인 거래인 경우에는요. 2월 10일까지만 구입을 한다라면 이거 적법하게 본다는 건데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놓고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공급 시기가 여기다. 여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발급 기준 시기라고 보면 돼요. 뭐 언제 할까요? 뭐 10월 저쪽에 할까? 10월 20일? 근데 10월 5일 날 미리 선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급 시기 전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선수금 받았으면 이걸 세금 계산서를 교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금 받은 대가 범위 내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받은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이면 110만 원 끊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220만 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받은 대가 범위 내에서는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공급 시기 전 발급 특례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우리 선수금 미리 110만 원 입금이 됐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 좀 끊어주세요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데요 아직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좀 끊어달래요.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지금 오늘 입금하겠대요. 그래서 세금을 끊었어요. 근데 보니까 입금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원래는 받고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 그 교부하고 원래는 돈 받고 끊어줘야 되는데 교부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한다면 요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교부 가능한데 이때 교부하고 며칠 내? 7일 내에 대가를 수령하는 분까지 뭡니까? 선수금, 선세금 계산서로 있죠.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가를 수령한다. 그러니까 돈 받고 끊어주든지 끊어주고 7일 내에 돈 받으면 그거까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요걸 일명 뭐라고 합니까? 실무에서 선수금 세금 계산서 혹은 선세금 계산서 이런 형태로 많이 불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요 규정이 바로 공급 시기 있죠. 전 발급 특례 규정이 됩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도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있죠. 긴한 부분이에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의 확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법이 그죠 기속을 정하는 대기준. 확정이 뭐죠? 계약하거나 돈 받거나 계약한다 했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이만큼 법률상 확정적인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뭡니까? 공급 시기로 뭡니까? 간주에서 이때 법률상 일어났다고 보아서 세금 교부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공급 시기 후, 그죠? 발급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원칙이죠, 그죠?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이다, 여기. 이게 원칙이다, 여기. 공급 시기 원칙이다. 그런데 공급 시기 후에 끊어준다? 아니, 공급 시기 끊어주면 되지. 왜 후에 끊어주냐, 이거죠? 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관행이 있습니다. 월거래 관행, 계약 기간 별로 출제가 있긴 한데 뭐 그냥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요거랑 요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월거래 관행, 요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후에 끊어주는 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월거래 관행. 월거래. 자, 월거래 관행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장부 거래를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 앞에는 주유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매일 한 번씩 주유합니다. 차량 10대다. 그러면 이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몇 번을 끊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주유한다. 10대가 있다. 그러면 기름 10대마다 뭡니까? 그럼 10번의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죠. 그럼 1년에 몇 장입니까? 3,650장 아니에요? 너도 죽겠고 나도 죽겠다 이 말이야. 서로가 불편하다 이거죠. 서로 교부하고 교부받는 자체가 피곤하죠, 그죠? 보통 어떻게 할까요? 고정거래처는 장부를 기록하고, 그죠? 한 달 동안에 뭡니까? 계속 일정하게 장부를 외상으로 하다가, 그죠? 한 달 단위로 결제해 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잖아요, 그죠? 우리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고정적인 식당이 정해지면 거기에 뭡니까? 매번마다 돈 안 내죠, 그죠? 그래서 밥 먹고 뭡니까? 한 달 단위로 먹은 거 장부로 기록했다가 뭡니까? 결제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죠? 어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저와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끊어지지만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뭡니까? 뒤에 끊더라도 1월 1일 날 끊더라도, 자, 1월 달을 들을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일자를 언제 하냐면 1월 1일 날 거래가 있더라도 언제 끊냐면 1월 말일자로 뭡니까? 발행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공급시기 후 발급 특례가 되는 거잖아요. 1월 1일 날 끊었다, 실제 공급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죠? 네, 월 말을 기준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내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의 교부는요? 교부는 2월 10일까지 하면 돼요. 이게 2월 뭡니까? 10일까지만 교부한다라면 이거 적법한 거래로 보겠다는 개념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월거래 관한 계약기간 차고 이럴 때는 2월 10일까지 끊어준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일정한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뭐 실무에서는 별로 그렇게 2월 10일에서 3월 20일이다 하면 3월 20일까지를 끊고 뭡니까? 4월 10일까지 교부하면 해준다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문은 있지만 일정한 계약 기간 단위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글쎄요. 뭐 그닥 뭐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차고 확인분, 차고 확인 거래. 이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이때 끊었다고 가정할게요. 일단 10월 20일 날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부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꼭 있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공급가액이 100만 원인데 세액이 뭡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비어 있다든지, 뭐 등등등,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든지, 하여튼 기타 등등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뭡니까? 기재사항이 착오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0월 20일 교부했습니다.
근데 사고를 확인한 날이 확인일이 10월 3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열흘 있다가 잘못된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세금계산서 끄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착오를 확인한 날 뭔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종이 세금계산서 시대에서는 간편하게 뭡니까? 원거래에 대해서 원거래가 있었으면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원거래 세금계산서를 서로 합의하에 파기했던 관행이 있었죠. 하지만 옛날에도 뭡니까? 파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실무적 관행 때문에 파기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교부했는 이상 루비콘 강을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기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변동하는 뭔가의 다른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는 거고, 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실무가 여러분 가면 굉장히 그죠? 많이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 있죠? 발행일자는 언제냐 이거죠? 둘 중에 언제일까요? 이날일까요? 이날일까요? 그죠? 10월 20일자로 해야 돼요. 10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10월 20일자로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거래가 그죠? 이 거래가 뭐 극단적으로 12월 30일, 20일날 거래고 안 날은요 1월 초라고 가정하면 해당 거래가 2기 때 거래인데 그거를 넘겼다 해서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연도 1개월 넘어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거래를 당초 세금계산서 일자로 있죠. 발행 일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는요 11월 10일까지 교부한다라면 이걸 10일까지만 교부한다라면 이 적법한 있죠. 이 뒤에 끊더라도 원래는 요때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뒤에 끊는 거라도 뭡니까? 여러분 뒤에 끊은 거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뒤에 끊더라도 인정. 얘도 계약 기간 중에 있죠. 일어나는 이 거래를 인정. 얘도 뭡니까? 뭐 그런 어떤 뒤에 끊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있죠.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이 됩니다. 자, 원칙은 언제 끊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끊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끊을 수 있고 후에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이 349에 보면 세금계산서에 뭡니까? 수정이라고 보이죠? 거기 보면 349페이지에 보면 세금계산서의 수정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별표를 넣으세요. 상당히 있죠. 예, 중요한 있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무 2급에서는 논점이 되고 또 실무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챙겨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정세금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49. 수정세금서. 자, 이러면서 풍기는 게 뭘까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뭐가 될까요? 기본 전제가. 그죠? 기존 전제는 뭐냐면 기존의 원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수정을 한다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고 그 세금계산서를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예, 그죠? 원세금계산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세금계산서를 고친다는 말이 수정이다. 그죠? 기본 전제는 원 뭡니까? 원래 교부했던 거래가 있었던 원 세금계산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부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세금계산서에 있죠.
발급 시기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있죠. 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경정을 알면 뭡니까?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줄 하나 끊었습니다. 어디 하시냐면, 34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동그라미 2번에 차고시라는 말이 있죠. 그죠? 차고시, 동그라미 차고에 보면 두 번째 줄인가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란 말 보입니까? 그죠? 경정 통지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세당국이 경정을 통지하기 뭡니까? 전까지 뭡니까? 경정 통지 전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정 통지 전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정을 통지받았으면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집어 보면 경정을 통지받았으면, 통지를 받았으면, 경정통지가 있었다면 발급이, 수정세금 발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정통지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경정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경정은 고치는 걸 얘기합니다. 고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예예요. 우리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죠? 몰라요. 이 거래를 4년간을 거래했기 때문에 어떤 레파토리가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랄지 이런 것들 뭡니까? 교부를 하게 해서 그 거래를 바로잡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과세당국이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으면 내부 전산망에서 자기들이 고친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그죠? 경정통지 잘못됐다는 걸 고쳐가지고 통지를 하면 뭐예요? 우리가 미리 고칠게 너가 다시 하지 마. 법률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경정통지 전까지는 발급이 가능하단 말은 과세당국이 이 잘못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경정을 내가 통지하기 전까지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과세당국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가지고 경정을 우리가 할게 너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끊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내부 시스템으로 다 있죠. 고쳐놨는데 또 들어오면 뭡니까? 이게 엉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요? 경정 통지 전까지만 발급할 수 있는 거고, 경정을 통지 받았다면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음 중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일단 먼저 좀 챙기고요. 그다음에 수정세금 계산서에 사유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있죠. 발급 사유가 있겠죠, 그죠? 여기 발급 사유. 발급 사유를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 있는 한 쭉 있는데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발급 사유 중에 보면 우리가 여기 법률상 표현은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 수정세 환입. 환입은 뭘까요? 여러분들 보면 반품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죠. 세금을 끊어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거래 중에서 반품하게 되죠. 그럼 반품 세금 계산서 끊어낸다 이거죠. 그때 대표적인 부분이 뭐예요? 환입이 되겠습니다. 환입. 반품 세금,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 그걸 얘기해요. 실무 가면 매일 이거 해요. 반품 잡아. 그러면 세금 반품 들어갔죠? 세금 끊어주세요. 업체에서 전화 온다고요. 우리 반품했죠? 그리고 확인해요. 얼마치? 20만 원치 반품했으니까 끊어주세요. 세금에서 끊어달란 말이에요. 원래 100만 원 끊은 거잖아요. 100만 원 끊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을 마이너스해서 그죠? 교부해야지 뭡니까? 두 개를 합하면 원거래가 얼마입니까? 80만 원 되거죠? 우리 과세표준할 때 여러분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정세금에서 끊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죠. 요거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 있죠.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를 언제로 하냐 이거죠. 일자. 원 날짜로 할 건지, 그죠? 발생일로 할 건지. 이거는 환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환입일. 환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반품 받은 날을 뭡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2월 10일 날 원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1월 10일 날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12월 10일로 못 끊어주죠. 왜 못 끊어줄까요? 반품이 한 달 있다가 될지 1년 있다가 될지 2년 있다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2년 있다가 반품을 했으면 2년 전에 거래로 다시 가서 그걸 마이너스 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럼 뭐 신고 시기랄지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환입일을 기준으로 반품받은 날을 기준으로 끊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공급가액에 증감 사유가 있으면요. 증감 사유가 있다라면 그거는요. 그것도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끊어줍니다. 증감, 공급가액의 증감이 일어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급가액이 증감. 얘는 공급가액이 플러스 되고 얘는요. 마이너스 된다 이거죠. 예, 가장 대표적인 거 마이너스 되는 얘는 매출 할인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매출 할인도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그 금액도 세금을 끊어줘야 돼요. 감. 근데 증은 뭐냐 이거죠. 공급가액을 높이는 경우는 뭐냐 이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100만 원을 끊어줬어요. 100만 원 끊어줬어요. 그런데 저쪽